네, 종목카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어제 시장 전약 후 강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전강 후 약의 장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은 6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6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모멘텀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점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수급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안전지대는 어디일지, 시장의 대안이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종목카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들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시장 계속해서 줄타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우리 시장이 특히 이제 어제 대비 더 약세를 네.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피가 특히 조금 흐름이 좀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수급적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매도를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조금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수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분, 시장 매크로에서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명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경기 침체라고 저는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고용이 좀 꺾이는 추세는 맞습니다. 뭐 비농업 일자리 수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6개월치 평균을 봐도 그렇고 1년치 평균을 봐도 그렇고 지금은 꺾이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절대 수치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 이전 사이클에서 가장 고용이 좋았을 때와 지금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고용 수치만 놓고 봤었을 때 아직 미국 고용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조금 좋은 편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도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실업률도 4.2% 이번에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민자들의 문제 때문에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조금 과도하게 조금 확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어떤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어떤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조금 과한 조금 오바스러운 이야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만 봐도 사실 어떤 경기 침체의 시그널도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9월이 조금 하락을 하는데 명분으로 저는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이 근본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는 7월, 8월에 재무부에서 찍어낸 단기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발행을 많이 했고 이 QRA에 대해서 QRA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9월은 조금 축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유동성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기업들의 세금 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들의 종목 재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9월은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대한 명분으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이 나와봤자 그래봤자 이제 9월이 저는 이제 하락의 끝자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11월, 12월까지 조금 길게 보고 어떤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적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만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FOMC 전후로 제가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전에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MC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나라에서 추석 연휴인데 네. 월, 화, 수 연이어서 추석 연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 피벗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FOMC를 앞두고 5일의 연휴로 들어갑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휴에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종목에 묶여있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현금화 매도가 조금 더 나오면서 시장이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출렁임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조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오늘도 방송 말미에 좋은 종목, 2종목,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인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 열대야가 이제는 9월에 또 끝자락에 왔듯이 정말 이 9월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조정이 또 한번 나올 거다. 하지만 이 조정이 이번에는 끝자락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조금은 오버된 듯한 부분이 있다. 경기 침체를 고용지표, 물가지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루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왜 못 가나 이런 고민점들 계속해서 드실 겁니다. 그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이런 고민점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까치투자님의 DB 금융투자입니다. 5,90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밸류업 가치 투자입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DB 금융투자 오늘 종가 5,63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 하락을 해줬지만 사실 9월 6일 날은요. 6,280원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날 이 중소형 증권사로서 이 밸류업에 참여를 했다. 이런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밸류업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동사는 최근에 39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도 했고 기업가치 재고에 대한 그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밸류업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조금 좀 장부가치상에 조금 안전한 주식을 더 사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겠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에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증권주라든지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되게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 약세, 오히려 이런 자금들, 시장의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밸류업 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금리나 피벗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랠리가 펼쳐지거나 혹은 이제 어떤 유동성이 다시 한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밸류업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많이 눌려 있는 반도체 쪽이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조금 보시는 것이 지금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밸류업 종목들이 길게 봤었을 때 점차적으로 정말 기업 재고 가치를 관리를 하고 이런 자세주 매입이라든지 이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0.1%대의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조금 더 상승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간 안에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추세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대응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추세상에서 11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보자. 지금 11선에 5,000원 아래에 있는데 이게 올라올 겁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되면은 5,200원대까지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선이 만약에 이탈을 깨고 내려가는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등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직전 고점이 6,250원 정도에서는 그냥 일단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을 컨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B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 기술주와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시소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적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목표가는 6,2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도입니다. 25,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이 없습니다. 비중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파도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17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도 사태 정말 여전히 이 파도가 어디까지가 바닥일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파도? 우선 최근에 그 SSD 컨트롤러를 조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SSD 완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컨트롤러도 이제 새로 출시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업사이드도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우선 완제품 쪽에서 이제 업사이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반기가 이미 작년도 총 완제품 SSD 완제품 매출을 조금 넘어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매출이 올라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실적 자체는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를 뚫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로선 3개를 쳐놨는데 맨 위에 선 31,000원이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 가격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 그럼 이게 실적이 제가 이야기했던 SSD 컨트롤러에 대한 그 매출도 올라오면서 흑자 전환이 되기까지는 추세 바닥을 못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들의 하단을 계속 터치하면서 빠지는 그림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을 표시를 해놨는데 보게 되면은 공모가를 이탈하고 나서는 현재 박스권을 그리는 상단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렸던 하단이 17,500원인데 17,5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한 10,000원, 11,000원 정도에서 조금 바닥을 잡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11,000원이 바닥을 잡혀주는지가 중요합니다. 11,000원에 만약 바닥을 잡아준다고 했었을 때는 상단이 이 전에 횡보를 했었던 박스권 하단인 17,500원까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1,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어떤 수익을 노리거나 본전 매도를 하기보다는 손실을 조금 최소화해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조금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손실 최소화가 될 수 있는 17,500원 구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17,500원 부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반도체아님의 삼성전자입니다. 72,3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끝장인 것인가요? 뭐 이렇게 왔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6,20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1% 빠졌네요.
삼성전자 사실 7월 11일까지는 그래도 8만 전자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6만 원대까지 지금 가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과 뭐 중국에서 뭐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뭐 이런 공시들과 함께 뭐 삼성의 임원들의 지갑이 되려 열렸다, 뭐 이런 뉴스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뭐 앞으로의 뭐 향방이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려면 할 네. 말이 상당히 많지만 네. 그래도 조금 지금 현재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우선 아이폰 16에 대한 공개가 나왔는데 이게 네.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조금 되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AI 폰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종이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나서 네. 뭐 AI 버전이 뭐 베타 버전이다.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한국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좀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절 전까지는 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정도면 지금 저렴한 구간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파란색 곡선을 여기다 그어놨습니다. 제가 사실 잘 보지 않는 선인데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 선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5년 평균선입니다. 배 1200일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5년 평균선을 그어놓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주기마다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가 이 5년 평균선을 조금 깨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항상 거의 바닥을 잡아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급락장이 나왔을 때도 사실 이 5년 평균선 근처에서 조금 하방을 좀 경직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때 하락을 굉장히 시장이 하락을 많이 했죠. 이때도 보통 5년 평균선을 조금 깰 때 지점에 바닥을 좀 잡아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구간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이 바닥 구간인 것도 맞고요. 네. PBR로 봤었을 때도 22년도 저점을 찍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PBR이 1.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워드 기준으로 1.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그냥 장부 가치로 봐도 그렇고 추세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오히려 바닥에 많이 가까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10% 비중을 이미 보유를 하고 높은 가격에 지금 물려 계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우선 조금 보유하고 좀 네.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좀 쉬는 시장이 조금 어떤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피벗이 있고 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런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자금을 다시 한번 풀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대선 전까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까지 그 여파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0월에 바닥을 짚고 올라감에 따라서 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출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네.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또 크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61선 위로 회복을 하는 지금 현재 8만 원 위치에 있는데요. 다시 회복을 하는 그림이 연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해 가실 거라고 한다면 너무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연말까지 보고 8만 원 위까지 한번 그냥 여유롭게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8만 원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갈 가능성이 저는 네.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규 매수 진입을 해도 좋은데요. 네. 사실 이제 10월부터 유동성이 풀리고 만약에 진짜로 피벗이 나오고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게 네. 됐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할 거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조금 리스크 점수를 키우더라도 중소형 종목들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나는 안정적이게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네. 때는 삼성전자도 좋은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삼성전자 10월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좋은 전망이 예고가 된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센즈랩입니다. 매수가 8,000원이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시초가에 매수해서요. 오늘 8,700원에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센즈랩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8,250원 확인되고 있고 2% 빠졌습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에 뭐 딥페이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요즘 조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도 이 뭐 송혜교라든지 뭐 BTS B라든지 정말 사실적으로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의 기술력이니까 사실 현재도 딥페이크는 정말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과도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금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페이스 체크를 출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어떤 대장주로도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빠르게 좀 전략을 들여보자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노란 선이 61선이고 주황선이 21선이거든요. 61선, 21선을 지켜주고 올라가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1선, 61선이 맞물려 있는 8,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싶고요.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상단, 이 박스권 상단 매물대인 10,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갤럭시아 SM이고요. 매수가 2,665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입니다.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갤럭시아 SM 오늘 종가 2,940원 확인되고 있고 오늘 8%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토큰증권, 그 STO죠. STO 이제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이제 과거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NFT 쪽이 이제 가장 그 대장의 역할을 봤어요. 그때 7배씩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STO 쪽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남은 단기 랠리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제 CEO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차세대 증권은 토큰화된 증권으로 가면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가는 그림입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랠리로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2,500원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를 3,500원으로 좀 단기적으로 제시를 드리고 나중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한번 매수 시점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우리 시장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그래도 올랐는데 우리 증시 오늘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절망을 하실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진 것은요. 네. 그와 별개로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그 주말 미국 증시 대비해서 선방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선방해서 어제 선반영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의 가장 발목을 잡는 거는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입니다. 이것이 일단 조금 멈추는 것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명절 전에는 네.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번 주에 CPI도 발표가 되고 PPI도 발표가 되는데 사실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실 고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냥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도 지금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점을 토대로 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제한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경계감을 계속해서 조금 키우고 오히려 조금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가면서 아마 연휴 전에는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사실 어떤 단기적인 관점 혹은 이제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대응을 하기 되게 불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절 이후에 앞으로 좋아질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명절 이전에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전 중장기 투자 혹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잘 담아놓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에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을 기회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째 빠져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팔고 어디 쪽을 사나 좀 제가 체크해봤더니 통신이나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를 좀 많이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도 외국인을 따라서 좀 가보는 건 어떨까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소비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만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침체는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부분적인 지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에서 뭔가 재고 지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시그널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정작 우려하는 쪽은 오히려 고용이고 물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고용이 절대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봤을 때 오히려 가장 고용이 좋았었을 때 그 시점에 가장 좋았었을 시점이 지금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그런 걱정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소비자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물가가 조금 잡히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연착륙 기대감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미국의 재무부가 조금 의도했다. 경기에 대한 조금 어떤 한숨 돌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적인 문제지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강한 경기 방어주들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은 역시 좋은 종목들을 저렴하게 잡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 잠깐 힌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추세가 다 거의 망가지고 있는 맞죠. 상황이라서 종목을 사실 어떤 픽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사실이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사실 제가 펼치고 있는 이 기법, 제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 기법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저점 매수하기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법에 의거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머니 기법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 기법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수업료를
네. 시장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많이 잃어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기법입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사실 잠시 뒤에도 설명이 드리겠지만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기법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신호를 조금 잡아냈느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추출해냈느냐라고 좀 질문을 가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네. 주가가 보통 어떤 선택권을 가진 자본의 주체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 주가는 크게 오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 그 종목들의 수년치를 다 모아놓고요. 아래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그 유형들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서 알고리즘을 추출해서 신호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호를 기반으로 매수를 같이 하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제가 단연간의 시장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전문가님께 이 기법에 대해서 직접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에서 말하는 이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한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똑똑한 돈은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개인들이 낼 수 없는 거래량, 이런 것들이 실리기 시작할 때 포착을 해주는 기법입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 정보와 재료들을 취득하기 전에 아직 알 수 없는 정보와 재료들을 먼저 파악하는 주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주포들이 이런 정보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로 추정이 됐을 때 포착되게끔 제가 신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일봉 차트의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고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4가지 매수 방법이 있는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의 장점, 어떤 유형, 저점 매집의 유형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식 기법과 차별화가 있어요.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 예를 들면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이런 기법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가 터지거나 정책 변수가 등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했을 것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 기법들과의 어떤 차별화, 매크로와 정책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계속해서 증명드리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통해서 우리한테 등장하기 전에 시세로 먼저 반영될 때 그 시세를 잡아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래서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인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해서 공부를 해서 모멘텀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보통 시세가 나오는 그 중간쯤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오판을 한다라던가 혹은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등장을 해서 모멘텀의 흐름이 깨지게 됐을 때는 손절 매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이 모멘텀의 시작점 혹은 그 이전에 신호가 포착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나중에 변수로 등장해서 짧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없이 증명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증명을 드리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 신청만 하시면은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도 그냥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제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이 기술을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전문가님이 시장에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계속해서 만드신 그런 기법입니다.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이 종목의 매매 포인트가 또 4가지가 있고 예시 종목도 오늘 또 야무지게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부터 차례대로 들어볼게요. 우선 매매 포인트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간단한 기법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전부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한다 하시더라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신청해서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다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만 숙지해서 따라오신다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신청해서 받아가셨다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했으면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은 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화면에 나와 있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보통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자, 저점 매수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포착일 이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포착일 당일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4번째 방법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추정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추가적인 매집 거래량이 등장할 때, 즉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상이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때가 이제 보통 급등전에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것이 4번째 방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손절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실 방치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짧게 형성되게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만 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대로만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손절 추세선은 그래봤자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탈해서 정리해봤자 마이너스 커봤자 7%고요. 근데 수익이 나면은 주포들의 저점의 매집 시작점을 보고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계속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다가 살짝 반등 나올 때 비중이 커져서 두려워가지고 살짝 반등 나올 때 대부분 판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계좌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이 나올 때는 손절은 짧게 쳐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수익이 나올 때 길게 챙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좋은 기법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시 종목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예시 종목 실리콘2입니다. 가끔 제가 들고 나오는 예시 종목인데 올해 아무래도 2분기 때의 대장이 아니었나, 그렇죠. 시장의 대장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비디아라는 별명까지도 붙었습니다. 보면은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1분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있죠. 1분기 실적이 너무 이제 크게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거의 1,5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재작년도 22년도의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하고요. 작년 총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퀀텀 점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적은 어디서 집계를 하는지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실적은 회사에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 한참 전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제 매집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쉽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자 정보로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포라고 보통 규정을 해요. 그러면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어닝과 관련된,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포가 실제로 실제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첫 매집 과정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가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발생일이라고 제가 하얀색 네모박스 캔들에 표시해놨는데 요게 이제 실적 발표일입니다. 5월 9일이에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2월 21일. 불과 2개월 반 이상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부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포착일부터 5월 9일 실적 발표일 이전에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어떤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시장의 어떤 대장주, 2분기의 대장주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요거를 꼭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장주가 아닌가. 그죠?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대장주죠. 자, 보면은 본격적인 뉴스가 2월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2월 22일에 이제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허스팀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를 했다. 이 기사가 뜨게 됐어요. 마일스톤 청구를 했다. 결국에 이게 실적 그리고 수입이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활용된다가 아니고요. 활용될 수도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됐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한번 스마트머니 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하얀색 화살표, 제가 이제 네모박스,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해놨습니다. 이때 급등이 나올 때, 저때 제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재료들이 등장을 할 때고요. 기둥 표시들이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이야기 드렸죠. 최초 기둥이 9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 9월이에요. 자, 보면은 9월 최초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말씀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시작일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즉, 매집의 시작일 혹은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포착일 지점인 2월 13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5개월, 6개월 만에 280%가 넘는 시세가 나왔고요. 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노란 추세선이. 만약에 재료 본격 등장일에 만약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저 노란 추세선을 4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배 가까이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손실이 나와봤자 짧고 수익은 길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본격적인 재료 등장에 이런 시장의 대장주를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 예, 해외 주식도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명실상부 지금 현재 시장, 미국 시장의 대장주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최근에는 주춤한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작년 2분기 때 굉장히 크게 좋아졌고요. 작년 2월에서 4월에부터 매출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나타났거든요. 실적 집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2월에서 4월의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아는 주포들은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확대를 해보면요. 제가 실적 발표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네모박스로. 저렇게 갭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실적 발표일 4개월 전인 작년 1월 9일입니다. 작년 1월 9일에 포착됐는데, 자, 포착일을 기점으로 잘 봐야 돼요. 최초 포착일 기점으로 이전에 보게 되면 추세가 하향이었습니다. 근데 포착일부터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즉, 이 실적 모멘텀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좀 빠르게 저는 선취매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다. 해외 주식의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도
예외 없이 이렇게 좀 잘 잡아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작년 1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이후에 700% 넘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을 때 이 기법을 이용한다면 해외 주식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이제 해외 주식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국내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현재 그 AI 쪽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장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S&P 500에 합류를 했다.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AI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AI 관련된 사업만 진행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는, 유일하게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9월 10일에 기사가 떴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근데 영업이익 흑자가 이익에 대한 흑자를 언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냐면 작년부터 슬슬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확대를 한번 화면을 확대해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네. 나눠놨어요. 다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구간들입니다. 1번 포착일이 이제 7불 때 포착이 됐거든요. 저때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흑자 전환 직전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 지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그리고 2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올라가요. 그죠? 횡보를 보이다가 신호가 뜨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횡보가 나오다가 이 3번 구간에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다시 한번 이번 5월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또 올라가죠. 자, 근데 이번 포착이 됐었을 때 들어온 이 스마트머니 자금은 어떤 명분에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에 발생한 네. 이 어떤 S&P 500에 대한 편입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느 정도 미리 조금 각을 알고 있는 어떤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가 이때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면 상승 직전에 포착을 잘 해주는 것이 스마트머니 신호다. 5월 9일, 작년 5월 9일에 포착을 했었을 때부터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 200%, 물론 기간 대비 그렇게 큰 수익률이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 대비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직전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는 것을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통해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증명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시기만 해서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이 스마트머니 신호와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 다 작성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조건 없이 그냥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똑똑한 돈 기법인데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이게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제가 간단하게 조금 힌트를 드려볼게요. G와 I가 만나면 혁신. G와 I가 만나면 혁신. 말 그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똑같네요. 제 힌트랑. 정말 좋은 힌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주신 힌트 중에서 가장 좋았었던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예. 우선 요약본을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쪽 종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들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GI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협력하여 면역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자사의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과 MSD의 대표적인 면역 제제죠. 키트루다. 이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를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이미 이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이성 간암, 흑생종, 신장암 등 시장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자 정보로 좀 좋은 정보 내용들이 돌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현재 자금의 조달 우려는 2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좀 해소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요 파이프라인이 임상 순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알레르기 파이프라인인 GI301 여기에 대한 부분, 이 파이프라인이 개념 입증에 따른 사업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 하반기 학회에 발표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GI301 이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유한양에게 이제 글로벌 권리를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50%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GI213을 차세대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을 하고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물질 특허 출원도 완료가 됐는데, 이 근육량 증가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노보디스크의 위고비라든지 혹은 일라일리의 제파운드 이런 어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조금 부작용이냐면 근육량이 감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작용으로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면 이게 공모 청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25% 참여를 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공모 가격이 제가 다음 차트 보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찔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청약자들의 물량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나중에 이 구간 박스권을 넘어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차트 보겠습니다. 8월 2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고요.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추가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1차 목표가 제시를 드릴 건데, 이 구간에서 다 전량 정리를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20%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 달성했을 때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GI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의 매수 전략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시장의 레벨대는 낮아지지만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